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 해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도 안녕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영우 씨. 네네. 지난번에도 알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한 3주 일정으로 제가 한국에 갔다 오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방송은 4주 동안 못했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한국 갔을 때 우연치 않게 예. 우리 북한에서 예. 대포를 또 한 몇십 발 쏴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며칠에 걸쳐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막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네, 그거 보고 특히 이제 뭐 언론들은 예. 이제 뭐 북한 뭘 없으면 뭐야 그냥 말하시. 예. 조중동. 네. 또 북한 없으면 또 우리 또 그 허전하신 분들 아닙니까? 예. 하루 종일 북한 얘기하는데 예. 내가 여기 남한이 왔는지 북한에 왔는지도 모르겠고. 예. 네, 하여튼 그래요. 예. 네, 근데 그 어머니는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미국 살아서 좋겠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폭탄 맞을 일도 없고 너는 이제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예. 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한국에서 뭐 대포 서로 뭐 오가가지고 좋은 일은 없겠지만은. 예. 근데 그 당시 그 계획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평소와는 좀 다르게 언론에서 이제 보도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예. 원래 북한이 그냥 대포를 쏘는데 네. 예, 그때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포 쏜다 하고 쐈대요. 예. 그렇게 쐈고 그 중에서 이제 대포 한 2발인가가 우리 예. NLL 우리 영해로 넘어와 가지고 예. 우리 군이 이제 즉각 대응 사격을 했었고요. 예. 그거 때문에 이제 항상 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우리 정부 관계자들하고 이제 미국 애들이랑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쟤네 왜 쐈을까? 예.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또 그 언론사가 내렸던 결론 보니까 이제 새벽이나 이런 때 이제 쏴가지고 예. 이제 우리 군의 그 새벽 그 초기 대응이 어떤지 좀 확인도 좀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또 피로감을 좀 극대화시키고 예. 우리 군에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자신들의 뭔가를 좀 이제 과시하기도 하는 예. 항상 뭐 이런 내용이죠 뭐 예. 네 그런 얘기를 좀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심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은요. 예.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말도 통하고 생긴 것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이제 총질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예, 이게 분단이란 요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이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렇죠. 요 분단 때문에 특별하게 이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 다들 아실 건데.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언론사 떠들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예. 긴장감 유발시키면 안보의식 강화되고 예. 안보의식 강화되면 이제 뭐 총선 예. 대선 앞두고 옛날에 왜 총풍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돈 줄 테니까 뭐 총 한 방 쏴달라는 뭐 이런 내용들. 예.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그 분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꼭 있더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남한이든 북한이든. 예. 예, 남한일 경우에는 지금 정권 잡으신 분들. 예. 오히려 그 북한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어부질이 이익을 얻고 계시고 정권도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김정은하고 박근혜가 이익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간단해, 뭘 어렵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평생 하다 죽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근혜 씨는 5년 있다, 4년 있다도 물러나는데. 그 이후로 또 비슷한. 그 그룹 안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예. 그 그룹이 계속.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정은과 박근혜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사람들, 김정은 같은 사람들이 분단 놓고, 우리가 또 미국하고 한미 연합훈련 한번 하면, 북한에서는 또 이제 주민들 또 우리 또 안보의식도 고취시키고, 주민들도 입단속 시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자기들 체제 유지시키는데 이 분단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프닝을 먼저 툭 던져놓고 그동안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나 이제 댓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밀렸던 얘기가 좀 있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분단 얘기인데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분단 이전에도 이미
분단 이전부터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파고 들어갈 일이 좀 상당히 많아서 예. 그때 뭐 친일파 문제도 그렇고요. 예. 예, 또 분단 이후로는 또 종북 문제도 그렇고요. 예. 예, 여기 열이 잔가지 뻗은 그 뻗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잔지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것들을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책도 좀 읽고 한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본의 아니게 조금 늦어졌죠. 예. 네, 그 책 많이 읽으셨어요, 목사님? 아휴. 역사책을 그냥 주구장창 읽으시던데. 아니 사놓기만 하고. 그러니까 뭐 역사책을 산 게 한 30권도 넘어요 지금. 아이고, 그 다 읽고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30권도 넘는데 그 제대로 읽지는 못했어요. 뭐 먹고 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뭐 역사 이야기를 다 하나하나 사례를 가져와서 얘기할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건 아니고 지금 어찌 됐거나 분단이 되져 있고 더 아픈 거는. 눈에 보이는 영토 경계선은 없지만 한국에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있다는 거죠. 이 경상도와 전라도도 특정 지역으로서 경상도와 특정 지역으로서 전라도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나라가 절반으로 이렇게 갈라진 그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분단인데 좀 더 구체적인 이름으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있죠. 종북 그리고 친일파. 그러니까 남한에는 종북하고 친일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적대시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종북이라고 이렇게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종북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조금 제가 보기엔 조금 더 그 친일파에 대한 포용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친일파는 아예 종북이라는 사람을 같은 민족인데 적으로 간주하는 것 같고 지금 뭐 이런데 아무튼. 극단적인 분단의 모습을 지금 남한에서 보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분열에 조금 더 가까운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것도 그렇죠. 나름대로 정서상 분단은 분단이네요. 예. 분열은 뭐 여러 개로 쪼개질 수도 있니. 하여튼 이게 뭐 딱 단절된 거예요. 나눠져서 단절됐으니까 분단은 분단이죠. 지금 뭐 도저히 수용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 남한 내에서의 정서상. 뭐 예를 들어서 그 누구예요?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했던 김무성 씨 그분의 평소 발언을 보면 그 종북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심하면 뭐 북해에 가서 살아라는 둥 뭐 이러거든요. 심심하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같은 민족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시하게 여기며 이제 그 김무성 씨 같은 유명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도 뭐 댓글 같은 거 뭐 우리 벌레라고 하는 일배충 뭐 그런 게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좀 심심하면 북에 가서 살아라 뭐 국회의원들도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 분단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이 분단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단이 없어진다면 가장 이게 그 대박이 아니라 박근혜 씨가 뭐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지만 가장 잃을 게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빨갱이 논리 안 통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종북몰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상 이제 통일 한국에서 빨갱이 없고 이렇다면은 분단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과연 정권을 계속 잡을 수 있을까? 뭐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어렸을 적부터 뭘 세뇌 교육 시킨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사람이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살면 안 된다.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은 그딴 거나 자랑하고 살겠냐. 어렸을 적부터 그랬더니 이제 대학생들이 됐잖아요. 이제 막내도 연예대학을 가는데 이제 그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살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북몰이에 힘을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종북 빠지면 가진 게 없어서 돈 말고 그나마 가진 게 없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 사회적 어떤 그 권세들 자리들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사실 그렇죠. 만약에 자신이 있으면 종북이란 말을 쓰지 않고도요. 토론에서 이기면 되거든요. 그리고 깨끗하게 이미지 정치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종북 한마디, 빨갱이 한마디 딱 쳐주면 그러면 이제 알아서 시스템이 이제 알아서 이제 자기가 이기는 분위기로 구도로 넘어가니까 그 유혹을 이제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크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 종북 딱지가 붙잖아요. 뭐 이전에 아시지만 간첩으로 이렇게 몰리잖아요. 간첩도 아닌데 뭐 주머니에서 난수표 나왔다 뭐 이래가지고 간첩으로 몰리잖아요. 한 번씩
그 전국을 타개하려고 할 때 계속 써먹었잖아요. 무고한 양민들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숙청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일가 친척 모두 다가 다 패가망신했거든요. 지금도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가지고 말이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표창원 교수께서도 그 미 여러 주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는데 뉴욕에서 그 뭐 김일성인가 김정일인가 그 뭐 분향소를 마련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어느 한 목사님 중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뭐 잘한 짓은 아닌데 그분도 의도가 뭐냐면 남북이 싸우는 구도를 좀 없애자.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전두환 이야기 했잖아요. 전두환도 외교 수사로다가 김일성의 40년 업적 치하하고 막 그랬잖아요. 시참말로 그 국보법에 어긋나는 그렇죠. 그 고문 그걸 뭐라 그랬죠? 이적 찬양 행위. 예. 그걸 뭐 아무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걸 한 거거든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포로서 남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서로 인정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걸 했는데 우리 교수께서 오셔가지고 그분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 도시마다 주최자가 있는데 그분을 빼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방청객으로 올 수는 있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종북 여기 그 뉴욕에 살고 계시는 친지나 아니면 아는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분이 그 목사님이 여기서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거리를 둬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표창원 교수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그것을 우려하고 걱정하더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종북 딱지가 붙는 것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해 가셨다라는 거죠. 원래 사람이 우리나라 불문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예. 건드리지 않는 뭔가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원수건 친척이건 뭐 예. 친구건 간에 예. 장례식에는 그래도 조문 가는 것이 예. 뭐 한국 정서상 그래도 조금 예. 허용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법상으로도 왜 일본이 우리가 그렇게 싫지만 뭐 위안부 생각하면 막 불불 떨리고 막 그러지만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우리가 또 구조대 파견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구호 성금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지는 않고 예. 이제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거나 예. 사상이 의심스럽다. 뭐 이렇게 예. 이제 진행이 되는 거군요. 예. 네,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종북몰이 비슷한 희생이 예. 좀 받으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친일파라고 이제 하잖아요. 뭐 친일파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친일파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친일파였던 적은 있죠. 지금도 아무리 독재자나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경제계라든가 아니면 교육계, 뭐 학계, 뭐 관계, 정치계 뭐 이런 데서는 과거 친일 부역했던 사람들 가족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부를 이렇게 지금도 축적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뭐 그거죠. 그런 것도 많이 있죠. 미군정 3년 동안에 적산이라고 하는 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다 뺏은 다음에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자기들 부역하는 자들에게. 이게 적산이잖아요. 적의 재산이라. 일본이 했던 걸 이제 미군들이 그걸 적의 재산이라서 적산이라는데 그 적산을 불화했단 말이죠. 그 불화를 친일파들이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친일파들은 이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근데 있으면은 이제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 예. 네, 뭐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확실히 친독 행세를 했던 사람들을 이제 확실히 이제 얘네들이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네,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네, 또 독일도 확실히 그 입장 표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친일파 논리를 좀 흐리는 사람들은 이제 독일은 분명히 나치 지배 받은 연수는 되게 짧았다. 몇 년이 안 됐다. 그래서 그 기간이 딱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누가 친독, 나치를 도왔고, 누가 그러지 않았는지가 딱 표가 났기 때문에, 그게 청산이 쉬웠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6년인가요?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그렇게 됐고, 아버지 그렇게 되고, 그 당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일파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또 옹호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 친일이라는 개념을 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안 그러면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창씨 개명을 한다거나, 할 수 없이, 일본군에 끌려가지고, 징용을 당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친이라고 하지는 않죠. 네,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민족을 팔아먹으면서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 대사전을 펴냈을 때 적극 부역자들만 거기에 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부역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거기 실려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친일파도 결국 이제 고르고 골라서 추려서 이제 악질 내지는 굉장히 핵심 측. 그렇죠. 이 사람들만 추리려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 이제 국회에 이제 올라갔을 때. 그 당시 한나라당은 다 계속 줄줄이 빠꾸를 놨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름이 삼촌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막아야 되고. 나라 팔아먹은 자신의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말이죠. 나라 팔아먹은 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나라가 그렇게 망하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국의 침탈로 우리나라가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아시잖아요. 심지어 11살짜리 소녀도 잡아가서 성노리개로 삼았다는 거죠. 성노예로.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라가 망해서 벌어졌는데 그 일들을 적극 유도하고 말이죠. 한국신문으로서 그것이 영광된 삶이라고 막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전쟁에 나서 목숨 버리는 일을 막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학도병이라는 거 애들이잖아요, 애들 목숨 그렇게 내팽개친 거고, 또 애들을 무지막지한 곳으로 끌고 가서 성노예를 삼아버리게 하고 하는 일들을 자행한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솔직히 아직까지 지금 해방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도. 이제 그 당시 친일 반민특위도 해체되고요, 그죠? 아주 그냥 불시에 폭력적으로 해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슬슬 이제 그거를 이제 노무현이나 김대중 때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막 좌절을 시키고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재정이 안 되니까 우리 국민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친일 인명사전 펴놓기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탄생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잡아 죽이자는 것도 아니고요. 감옥에 집어넣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자. 우리 후세에 부끄럽지 않게 그 정도였는데도 그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이 있으면 그거를 좀 살까 그러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들어가서 30만 원인가 그렇던데. 가격은 좀 세요. 30만 원인가 그렇던데. 30만 원 솔직히 300불인데. 할부로 사도 되니까요. 근데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주머니 사정이 있잖아가지고 지금 못 사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쯤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의 역사 인식을 바로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번쯤은 절대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계획 중에 있어요, 사실. 네,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논리가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렇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때려놓고 이제 야 너 왜 그때 나 왜 때렸어라고 물어보니까 야 그거 왜 지난 얘기를 하고 그래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뭐 사과 없는 그다음에 과거 진상 규명 없는 그런 아주 흐지부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동료 의식을 또 강요하고 그걸 좀 넘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일본의 한 정확하게는 50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점령당한 거는 근데 만으로 35년이잖아요. 그것이 한국 근대화의 기초를 다졌다. 뭐 여기까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교과서 보니까 위안부들이 그거를 조금 보수적인 뉴라이트 쪽 계열의 그 교과서는 위안부들도 위안부들이 군대에서 끌려다녔다가 아니라 따라다녔다라고 안병직이라는 사람은 아예 그 위안부는 없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예 스스로 몸을 팔러간 거다 돈 벌기 위해서. 그분들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래 뭐 100번 양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위안부가 있다고 치자. 근데 얘네들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지로 따라다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 이게 일본 교과서인지 한국 교과서인지 그런 사례도 너무 지금 많이 뛰어가지고요. 네, 그 부분도 좀 굉장히 논란이 되죠. 그 영호 씨 사유리라는 일본 그 방송인 아세요? 알죠. 그 한국말 잘 하시고. 그 4차원. 그렇죠. 그 사람 나왔을 때 우리가 증오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조영남 씨가 한번 그 전에 그랬거든요. 친일이 뭐가 나쁘냐. 근데 친일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 어떤 사회적 용어로 어떤 그 텀을 갖고 있어요. 데피니션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일본하고 친한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친일이라고 말했을 때 사유리라는 일본인을 반갑게 받아들이고 말이죠. 그와 친하게 지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친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국민 중에 어느 누구도 모르죠. 극소수의 정말 그런 분 아니면은 이후의 세대들은 사유리와 다정하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은 심정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아무리 그 김무성 씨 같은 경우는 친가와 외가가 전부 다 친일 적극 부역자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씨가 대한민국보다 일본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라고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와 같이 남한 내에서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남한 내에서도 이와 같이 종북으로 몰아버리고 종북으로 몰린 사람은 친일로 몰아버리고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고통이다. 이런 것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이데올로기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막 그러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유일하게 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 방송이잖아요.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 분단이라는 게 정말로 서럽고 아주 더럽고 그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거 이런 그거 악랄한 거고 그렇죠.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영토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분단 국가니까 이제 특수성을 가지고 이제 그게 허용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 분단을 기독교적으로 미화시키거나 혹은 정당화시키거나 조금 더 심하게 나가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기독교 측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까요,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말을 했잖아요. 영우 씨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을까. 이게 뭐든지 간에 북한은 나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적 아닙니까? 그렇죠. 주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헌법상의 주적이기도 한데 이 북한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미워하고 뭐 그렇게 이제 세뇌되다시피 이렇게 살아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인종이나 언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요. 내 이웃이 무엇이냐라고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그런 걸 다 뛰어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은 분단을 한국에서는 유독 분단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 북한을 사랑하자라고 해서 이제 북한에 이제
특별하게 돈을 보내시는 뭐 이런 교회들도 미국도 예. 많고 한국도 많이 있지만 예. 그래도 미국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게 있지만 한국은 동족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다 돈을 주면 빨갱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 교회가 사실 한국 교회보다 더 많은 돈을 북한에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미국 교회도 빨갱이여야 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미국 교회에서 하는 건 좋다고 받아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도 이 분단이란 건 결국 이렇게 발목을 잡고 저렇게 발목을 잡고 예. 끝내 이 예수께서도 한국 분단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분처럼 예.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렇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랑 친한 한 선교사가 있는데 북한을 몇 번 왕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냥 부잣집 자제분이에요. 부잣집 자제분이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학위도 많아요. 근데 아무튼 선교를 하는데 생각이 굉장히 극우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완전 보수도 아니고 극우입니까? 극우예요, 극우. 근데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대로 두면 저랑 이제 그러니까 오래전에 한 얘기인데 저한테 한 십몇 년 전에 한 얘기인데 이대로 두면 북한은 5년 안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망하기를 굉장히 기대를 해요. 근데 망하게 되면 남한하고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까요, 영훈 씨? 지금 그런 기대가 다 없어지고 있죠. 지금 차라리 중국으로 흡수하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사실은요, 전혀 기회가 이전부터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도 사실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정전협정도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미국하고 그렇죠. 북한이죠. 우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정권이 붕괴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와해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걸 날로 먹을 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강대국이겠지. 남한하고 통일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굉장히 많이 배운 친구인데, 그리고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북한의 패망을 염두에 두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북한은 적의 적. 그래서 하는 선교가 뭐냐 하면은, 주로 이제, 그거죠. 어떤 프로젝트, 하는 거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 건물 하나 짓고 고아원 하나 짓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건데, 신앙적으로 같이 신앙을 나눌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절절하게 어떤 종교가 탄압이 되고 기독교가 인정이 안 되고 신앙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어떤 정치적 목적, 어떤 사회적 목적, 그런 거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선교 행태를 보였거든요. 좋은 친구인데 아무튼 마인드가 그랬다는 거죠. 원래 극우적인 사람들이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가 예.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북한은 원래부터 이제 우리랑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 같은 한 나라였기 때문에 예. 망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을 위시로 해가지고 예. 남한을 위시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합병될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이상적이고 예. 아주 이론적인 거지. 그렇죠. 북한 자체도 자기들이 남한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예. 오히려 이제 군부 쪽은 이제 북한으로 차라리 가는 것이 자기들의 이제 안위를 예. 생존을 이제 확인받는데 가장 이제 보장받는데 가장 적합한 국가가 또 중국 아닙니까? 예.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걸로 또 알아보기도 했고요. 예. 또 이게 사실인지 확실히 증명된지 모르겠는데 위키리스크가요? 거기서 볼 때 남한 이제 북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북한 패망 이후에 이제 우리 한반도의 이제 모습 영토 지형이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논의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보니까 신의주 어디까지는 내주고 그 밑에는 이제 한국이랑 같이 하고 그거 제가 네네. 실제로 미 국방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 논란이 인터넷에 있어서. 그런데 루머예요. 루머입니까? 예. 네.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미국 쪽에서, 플랜을 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키리크스가 얘기한 거가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닌 거네요? 예,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루머, 그게 위키리스크?
아무튼지 뭐 거기서 말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터넷에 굉장히 떠돌았더니 지도까지 나오고 네.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 뭐 몇 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발표를 했다 이렇게 근데 그걸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들어가서 봤는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고. 예, 저도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그래서 누구랑 이거 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확인 안 한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에서 그게 공개된 자료에서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그 사실이다 아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그 국방부의 자료가 자체가 있었었나요? 인터넷에 그 자기들이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에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인터넷에 떠도는 건 이와 같이 이렇게 국방부의 자료가 공개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료를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이제 부인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자료가 이제 국방부 웹사이트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있지 않았어요.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인터넷에 떠도는 거는 이렇게 이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됐었는데 공개된 자료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아예 공개조차 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모르죠. 실제로는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아무튼. 근데 원래 그 위키리크스라고 하는 것이 내부 고발자가 이제 서투린 거라서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왜냐면 계속 터트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는 이제 내부 고발자들의 이제 그 양심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개되지 않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지도 때문에 그 같은 내용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이제 공개되지 않은 비밀에 그게 있었다 그러면 전 잘 모르고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떠돌던 그 지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그 공개된 자료라고 그 공개됐으니까 그 지도인데 그런 것들은 국방부는 없었다. 네. 라는 거죠. 네, 그 우리나라 그 건국을 좀 보면은요. 예. 네, 이게 뭐 친일파 논란을 우리가 뭐 잠재울 수는 없겠지만, 예. 건국부터 이제 뭐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다. 예. 그때부터 건국이다라고 하는 층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김구의 그 임시정부 때부터 우리가 정부를 봐야 된다. 예. 조선이 이제 망하고 나서. 예. 네, 그렇게 또 이 두 개가 이제 아주 대립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건국을 이제 위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군의 힘을 얻어서. 예. 네, 한국이 이제 정통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미국의 힘을 얻어서 이제 일본을 몰아내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막고. 예. 네, 그렇게 함과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의 소굴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었고. 예. 네, 그런 와중에서 교회도 살아남았다. 예. 는 이들의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국부로 하자. 네. 건국의 아버지로 하자. 이거는 그게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러한 일들이 분단을 만들고 고착화하려고 하는 그 세력 뒤에는 사탄이 있다고 저는 정말 굳게 믿고 있는데. 전에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예, 굳게 믿고 있는데 그런 사탄의 계력에 그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면 새끼 마귀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앵무새처럼 막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승만을 국부로 하자 이야기는 분단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분단을 받아들이자. 제국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적당히 절충하고 협상해서 만든 이와 같은 분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신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한국을 이제 어떻게 좀 쪼개보자고 하는 것들이. 예, 우리는 지금 아주 당연한 듯이 지금 분단 세계에서 살고 있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이 분단이라는 선이 우리나라를 이제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굉장히 고마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사실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요. 임진왜란 당시부터 있었던 얘기더라고요. 이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명나라의 위야케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조선을 놔두고 우리 싸우지 말고 조선 나눠 먹자. 이때가 1593년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외국은 우리나라를 보고 이제 맛있는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지. 같은 민족으로 뭐 얘네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돼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한 내용 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을 때 한국 민족은 미개하기 때문에 예. 적어도 한 40년간은 정치적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필요한 거다. 예. 요런 거거든요. 예. 근데 요런 거를 이제 외국이 우리나라 먹겠다고 하는 요런 아주 뭐 분명한 논리인데 예. 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예. 그냥 뭐 미국 고맙다. 예. 그다음에 뭐 감사하다. 뭐 친일 뭐 있을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아주 흐지부지 넘어가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가 선교 이야기를 한번 지난번 했었을 때 사실은 선교가 그 제국의 자신의 영토 확장 아니면 영향력 확장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명 감당 차원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어떤 그 제국주의적 마인드를 가지고 말이죠. 자신들의 어떤 우월한 문화를 저 야만인 혹은 미개인들에게 전하자 뭐 이런 차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땅에서 사는 어떤 우월한 삶의 양식 같은 거 거기에 이제 기독교 종교가 더 씌워진 그렇죠. 이런 모습이어서 사실은 우리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인디언을 학살하고 또 강탈한 어떤 땅 그다음에 땅에서 난 그 소산물들을 강탈하고 난 다음에 강탈한 걸 가지고 주일날 그 교회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했다는데 이런 그 일들이 한반도는 피해 갔겠느냐라는 거예요. 한반도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웃기는 거는 이제 그런 선교사들이야. 예. 어차피 뭐 자기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예. 그 사람들의 철학이나 신앙을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예. 뭐 그렇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냥 예. 그냥 멀리서 와준 거 고맙게 생각한다. 예. 예수 믿다가 피 흘린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예.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뭐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한 예수, 뭐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양말 신겨주는 예수, 예. 뭐 그런 거 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는 자기들의 한계니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밑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순수하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토종 한국 이제 여기 목사들이라든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이 반으로 나눠져 있다, 괜찮다는 것은 이제 그 미국의 논리일 수도 있고요, 뭐 중국의 논리일 수도 있고 그런 논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훈 씨, 사람이 말해요. 자기가 듣고 본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전에 임진왜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자 뭐 이랬다는 거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알렌 선교사 같은 경우도 선교 사업을 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자본가들의 일종의 뭐 앞잡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선점한 사람으로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한국에서 어떤 마리 사업이지 한국에 있는 어떤 유무형의 자산들을 강탈해 가는 것에 거의 모든 삶을 다 살았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신학을 배우고 신앙을 배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신앙과 신학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럼 뻔한 거예요. 한국에서 살아서 그러니까 조선인으로 태어나서 조선 사람으로 산다고 해서 배워먹은 게 그건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라고 듣고 신앙이라고 배웠으면 그러니까요. 이게 전혀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 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배우고 했던 것들 자기들은 이제 서양인이고 이 동양인들은 미개하고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비록 거기서 배웠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그래도 비판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넘지 못하고 똑같은 짓을 이제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요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신학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기복신앙과 번영 신학이 이렇게 절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게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 해제잖아요.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 춘원 이광수라고 하는 이광수도 친일파죠? 아이고, 확실하죠. 근데 이광수가 그때 당시에 목사나 전도사들의 무식함을 비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떤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한달지, 아니면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한다고 했달지, 아니면 그런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글로 옮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 체계를 세워야 할 줄 안다. 객관화된 그 무엇을 세워나갈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광수가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정말 기독교계에서 설교에 자주 인용이 되고 하는 한국의 그 평양 대붕을 이끌었던 슈퍼스타 길선주 목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이상 읽었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 내세 중심, 그때 굉장히 국운이 쇠퇴해가고 말이죠. 나라가 망해가서 이풍진 세상을 이풍진, 그 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뭐냐. 희망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때의 현실 삶을 외면하고 도피하게 만드는 내색 지향적인 설교를 많이 한 것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비기독교인이, 아마 이광수가 이렇게 비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으로 살진 않은 것 같은데 비판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점들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신학이 이렇게 발전했고, 그 다음에 그런 발전된 신학을 공부를 한 사람도 이와 같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땅이나 나라나 후손이나 장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기복신앙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엔 오죽했겠냐는 거죠.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래서 이광수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 그저 2-3번 읽고 설교학 100페이지도 안 되는 설교학 어떤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가 일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겠어요, 사실. 그 당시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의 역할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을 돕고 한국 이 미개한 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황국 시민이 되도록 하는 거. 이런 쪽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굴려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길이고 그게 민족의 살 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신대 참여하자 그러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지원해가지고 우리 학도병으로 나서자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있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보면은 가슴이 아픈데 요게 아직까지도 그게 이제 미련이 남고 아직 뿌리가 없어지지 않아가지고요. 지금도 아까 우리가 친일파 얘기를 한 이유가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 그리고 신학에 이런 논리는 그냥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분단이 일단 공산주의자로부터 한국 교회를 지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맞죠,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내세나 영혼이나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 기독교하고는 이렇게 절대로 이제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공산주의자들 손에서 이제 막았다. 한국 교회가 이제 지켰다. 이것까지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동의하세요, 목사님? 반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산주의로부터는 지켰는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로부터는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돈 그러고 살잖아요. 40일 금식 같은 금식이라는 인생 일대의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극단적인 절망 상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알아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인데, 안 그러잖아요. 상황윤리가 지배하고 말씀도 상황에 따라 적당히 버무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러운 출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러운 출세라든가 아니면 비겁한 성공 같은 거 이런 거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로부터는 지키지 못했어요, 사실 신앙을. 그러면 이게 잘한 거냐라는 거죠. 성경에는 공산주의만 맞고 자본주의는 지지를 하더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자본주의도 지지를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를 택할 거냐, 아니면 뭐 올바른 신앙을 택할 거냐 하는 거는 일단 생존 이후의 선택의 문제였지만, 우리가 당장에 이제, 유물론을 표방하고 있는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기독교를 살리는 방법은, 무조건 이 분단밖에 없었다. 미국의 힘을 얻어서, 그 소련이나 여러 가지 뭐 중국이나 이런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였다. 생존이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제국, 특별히 이제 이 세상의 반공국, 유일한 초강대국이죠. 그 반공국가거든요. 반공이 거의 뭐 국시는 아니지만 국시처럼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그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뭐 아시지만 제가 아까 반은 맞다고 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프랑스에서 공산당이나 사회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뭐 공산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기독교를 끝까지 말살했을 것인가?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그 개연성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역사는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거나 해석하거나 바라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기독교를 지켜냈다고 하는 건 그냥 가정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럴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독교, 물론 교인 숫자를 말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 숫자가 아니라 가장 숫자로 봤을 때 가장 큰 나라가 어디에?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기독교인 숫자가 가장 많거든요. 저 베트남 왔다 갔다 했지만 베트남에도 기독교를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요. 러시아 정교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 이탈리아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기독교를 말살했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역사 전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거죠. 북한은 조금 예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개연성 갖고 접근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물론 역사의 가정이 없는 거는 맞지만 지금 이제 북한에서 저는 뭐 그 사람들의 입장을 뭐 대변만 하는 거니까요. 목사님하고 뭐 생각이 다른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이제 다른 일반 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뭐 상식적인 뭐 공산주의라든가 뭐 이런 좌파의 신앙이 아니라 북한 기독교는 말 그대로 지금 현실을 봐라. 지금 북한 봐라. 남한이 이렇게 될 수 있었다. 한반도 전체가 이렇게 될 뻔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만 공산주의 이념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그냥 왕조국가요, 왕조. 3대째 이어오고 그렇죠. 있죠. 그냥 왕조국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왔었을 때 그 선교사들의 말들이 뭐냐 하면 기록된 말들을 살펴보면 이 나라는 신이 없는 나라다. 이 나라는 예배나 제사라는 걸 모르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은 예배나 제사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꼭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을 포함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한 그 어떤 경배를 모른다. 왜냐 불교가 그냥 도덕이나 어떤 철학의 모습을 가졌지 어느 신을 경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캐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보였어요. 그럼 그 당시에 공산주의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어떤 그 국가 정책이나 아니면 사회 인습, 관습 이런 것들이 종교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떼서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그 무엇으로 대척점에 놓고 이해를 하는데 공산주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계속 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자본주의는 참 기독교 신앙을 실천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한국 기독교. 지금 보세요. 그렇죠. 만몬이니까요. 예, 만모니즘이지 이게 기독교라고 보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공산주의로부터 이 한국교회, 남한교회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왜 자본주의로부터는 못 구해내시는가? 네,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일단 이 얘기를 하십시다. 그래서 그 이승만을 국부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계 내에서 어느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가
뭐 그런 거 나름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나름 공부를 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와 같이 역사 전개가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래서 남한 내에서의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하게 됐고 그런 것은 이승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래서 그를 국부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한국 기독교계에. 그런데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탄의 새끼마귀 역할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승만을 국부로 하는 순간 분단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분단을 획책하고 고착하고 영구화시키려는 그 뒤에서의 그 어떤 더럽고 또 악한 그러한 일들인 거거든요. 저는 그게 사탄의 역할을 사탄이 하는 거라고 보는 그런 거예요.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그다음에 이제 자본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데올로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교회가 그걸 답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단도 서러운데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뉘앙스죠 이게 우리한테 오는 게. 서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슬픈 이야기도 하지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고통을 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괴롭죠. 그리고 또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분단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분단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분들이 들리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 신앙이 예. 과연 자본주의라든가 예.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예. 벗어나 있는 게 맞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분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국 기독교는요, 이념이라는 프리즘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프리즘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죠. 다수가. 그래서 한 번씩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그 교회들이 예. 그 선거 운동에 대다수 이제 참여하고 있으면서 예. 한국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흔들면서 예. 나와가지고 이제 빨갱이 물러가라고 이제 성도들이 우르르 뛰어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이런 게 선거에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예, 이게 참 굉장히. 그러니까 투장의 소처럼 말이죠. 빨간색만 보면은 막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공산주의 무슨 종북 이런 것만 보면 막 한국 사회가 막 요동을 치니까 한국 사회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주변 강대국들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때도 우리나라는 독재자들이 예를 들어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미국이 쉽잖아요. 그런 독재자들을 컨트롤하기가. 그러니까 전두환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개된 문서 20몇만 건 중에서 공개된 문서 보니까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2년 동안이나 애걸복걸을 했더라고요. 2년 동안이나 애걸복걸을 하고 결국 이제 와줬는데 미국 대통령이 와줬는데 와준 것에 대해서 또 무지하게 방송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전에 없는 큰 일을 이룬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5가지 정도의 한국에서 빼갈 걸 미국이 다 빼갔다는 거죠. 지적 재산권 이런 거라든가.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요. 영화인들 삭발하고 그랬던 거. 그때 이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동일해서 사실은 툭툭 던져대기만 하면 빨갱이, 종북, 전쟁 이런 것만 툭툭 던지면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막 요동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이쪽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식으로 한 번은 채찍으로 한 번은 당근으로 정말 한국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거로 한번 좀 이와 같은 담론을 좀 형성해 보자.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제까지 예배당 안에서 복 주세요만 하고 살 것인가? 알기만 하고 살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생 죽기 전에 한번 이러저러한 생각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뜻도 모으고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어떤
믿음의 선진에 뭐 유업들을 남겨주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데. 예,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한번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나눠보자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이게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요, 목사님. 저희가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게 체감 와 닿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기도 하고.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고 앉았으니 분단이 당연하다고. 제가 속이 터질 노릇인데.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거 아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 뭐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단은 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분단은 죄죠. 죄입니까? 죄죠. 어떤 의미에서 죄가 되는지 한번 얘기를. 성경은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연합이다. 예, 성경은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라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을 텐데, 원수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북한을 무조건 품어야 해요. 조건 없이. 세상에 선교 텐포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위도인가요? 위도? 위도 10도서부터 40도까지 그렇게 안 믿는 그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텐포리 지역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사람 죽기까지 하고 이랬단 말이죠. 아니 아프리카도 가고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전쟁터도 가고 다 가는데 그렇죠? 언어 통화는 북한 우리가 안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북한을 안아야 일단 외세로부터 우리가 지금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간섭당하고 또 여전히 세계 경제 규모로 치면 10몇 위권에 있는 나라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굳이 만약에 제가 단어를 치자면 완전한 독립 정도, 경제나 정치, 외교 이런 부분에서 독립 정도로 치면 한국은 제 생각에 60위, 80위권 바깥일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도 미국하고 당당히 맞서고 그렇죠. 중국 때문에 쩔쩔매는 대만도 소고기 수입할 때 보면 참 우리보다 훨씬 강한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독재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일본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말이죠. 또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이런 입장이라서 이게 다 분단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분단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대답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민족 자결주의입니까? 왜냐하면 미국에서부터도 거부되고 그러니까 미국도 빼놓고 중국도 빼놓고 일본도 빼놓고 그래. 한국 너희는 너희 살 길을 너희가 정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의견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상황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민중신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죠? 예, 저는 그쪽은 아니에요. 민족주의자들하고는 조금 갈라져요. 예, 그쪽은 아니고 그냥 큰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앞에 당장 있잖아요. 북한에 지금 몇 년도인가 90년대인가요? 2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고난의 행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걸 눈뜨고 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계가. 그걸 줬더니 미사일 돼서 날아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쌀 줬는데 그럼 정주영이 소 준 거 미사일 바꿔갖고 왔냐는 말이죠. 그럼 그 아들 정몽준이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 정몽준이 도대체 아버지가 가져가서 미사일 돼서 날라왔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떤 이중잣대인데 민족 자결주의라든가 민족을 바탕으로 기독교도 형성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보는 건.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매개로 해서 온 이방 민족, 온 세계에 자신의 구원 사역이 드러나는 것, 이방인까지라도 그걸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함에 있어서 왜 북한을 제외를 시키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북한 전도, 북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으로 분단을 우리가 극복해내가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기독교인들은
이 북한 사람들을 이제 그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 부유한 그 주적, 예. 빨갱이, 예. 뭐 이런 거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예. 그것도 이웃 사랑의 대상이라든가, 예. 뭐 같은 민족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분단을 뛰어넘어서요. 예. 네, 그럴 필요가 있겠는데,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예. 우리 민족이 예. 뭐 스스로 자결해서 뭐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 김구 선생님 말처럼 목사님 생각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나라. 예.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 예. 뭐 그런 거 이제 복음화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단 한국에서는 반공이 국시가 돼서는 안 돼요. 일단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예. 돼요. 일단 반공이 국시가 시쳇말로 창피하게 반공이 뭡니까? 반공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천애인이라든가 홍익인간이라든가 이런 모르는데 반공이 국시가 뭐예요? 나라의 근간이 되는 어떤 사고, 사상, 이념 뭐 이런 거잖아요. 국시가. 이게 반공이 뭐예요? 창피하게. 그러니까 반공 이거 국시에서 없애야 되고요.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거 이거 없애야 돼. 이건 전혀 기독교 사상하고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발언을 하는 목사들은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전혀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뭐 제도나 뭐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지금 옳다거나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주 나쁜 상황이 있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예, 충분히 저희가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의 뭐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뭐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제도나 뭐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따라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분단이 이제 죄라고까지 규정이 돼 있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뭐 건국 분단을 이제 뭐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서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체돼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공산주의자로부터는 뭐 한 걸음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자본주의나 뭐 인명 경시 사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로 좀 너무 혼합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 내릴 수가 있겠네요. 네. 박근혜 씨가 전 대통령이라고 못 부릅니다. 그 정치자 여러분들 좀 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법 부정으로 정권을 찬탈했고요. 정말 은행에 구자에 뭐 맨날 그 100불, 200불밖에 뭐 없이 사는 사람인데 제가 200불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광고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부르지 못해요. 그것이 싫으신 분들은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자, 그냥 오해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이명박까지는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시죠. 싫지만 그거는 국민들이 뽑아준 거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도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건 부정과 불법으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요.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제 정치적인 편향하고 상관없이 그 나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선거상의 오류 내지는 뭐 의도적인 그런 이제 간섭 개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나오시는 발언인데요. 그렇죠. 네네. 그 박근혜 씨가 그 뭐 네덜란드 가고 뭐 이랬을 때 독일을 방문했단 말이죠. 독일을 방문해가지고 메르켈 총리를 만났어요. 아시죠? 메르켈 총리. 압니다. 뭐 그 우리 명박 대통령께서 궁뎅이 쳐다본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메르켈 총리한테 가서도 여전히 그 정말 그 질 떨어지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통일이 대박이다. 네, 그런 거. 그랬을 때 메르켈 총리가 앞에서 대놓고 면전에서 면박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애둘러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한 것이 뭐냐면 독일은 이미 서독과 동독 사이에는 TV도 서로 시청하고 왕래도 하고 경제 교류도 있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이미 토대가
확보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대박이다. 그거 통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 게 온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은데 예. 그냥 뭐라고 할까요? 로또 같이만 얘기하는 거죠. 예. 네. 내가 뭐 경제적인 거로 생각해 보니 뭐 2차 저차에서 대박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한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몰아붙여야 통일될 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에서 안 열어주면 통일이 되겠냐는 거죠. 북한에서 절대로 그 왕조 그 독재하는 자들이 열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은 열어주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메르켈 총리가 이와 같이 그 박근혜 씨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허황되며 말도 안 되는가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말이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사실 우리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뭐 얻은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담론을 형성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유스럽게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이제 분단으로 한 에피소드를 이제 마감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저희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예. 또 이제 통일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부라는 게 이제 뭐 사회적인 뭐 이론을 파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자료를 모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과연 성서가 이 시대에 우리나라한테 하는 얘기가 뭔가 예. 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찾아내는 과정이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정립돼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제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준비하고 해가지고 또 한편의 통일 에피소드를 예. 또 마련해 볼까 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분단 에피소드였는데 벌써 뭐 1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이 분단 에피소드 이제 분단이 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확실하다. 예,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예. 또 더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민족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 요거까지가 이제 저희 이제 입장이었고요. 이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어느 그 교수님이 쓰신 논문도 돈 주고 사서 보고 말이죠. 많이 나름 고생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짬을 내서 뭐 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봤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지금 소개도 못 드리고 네. 그냥 나름 방송하기 전에 우리 영우 씨랑 얘기 나눴잖아요.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 근데 그냥 그런 거 다 덮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서 어떤 그 관심을 좀 여전히 대본은 없습니다만 예, 관심을 좀 끄는 정도로 해나가자. 그래서 톤을 굉장히 낮췄죠 지금. 네. 예. 눈높이를 굉장히 많이 끌어내렸는데 끌어내려서 예. 그래도 여전히 관심 없는 주제일 수는 있지만 사명으로 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우 씨가 한번 그 말씀하셨죠.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단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 방송에서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좀 부족하고 어떤 자료 준비들을 이렇게 잘 전달해드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와 같이 절절 끓는 마음이 있다. 저 황 목사나 또 영우 씨는 그런 마음이 신앙인으로 가슴에 있구나.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같은 한 마음이 좀 돼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도 열심히 또 다음 에피소드 또 해야 돼. 언제 또 방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논의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저희도 신학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지어놓은 이제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집을 우리가 해체시켜야 될 작업을 한 것처럼 그러면 그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통일이라고 치면 통일은 그럼 어떤 논리나 어떤 성서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아니면 또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논의를 하고 또 목사님께서 또 이제 방송 결심이 서시는 때 또 청취자 여러분들 또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역시 또 다른 에피소드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